수능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죠, 여러분. 잠깐 선생님 교재 줄게요.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를 할 때 이번 방학 동안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 3년 동안 나왔던 고3 모의고사 기출이 있어. 그게 총 21회분이에요. 1년에 7번씩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출제의 경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신 때는 좀 잡다하고 되게 세세한 것들 이런 것도 좀 준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어? 딱 나올 것만 나와 여러분. 알겠죠? 그죠? 그래야 이걸로 분석을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서 수능 준비를 할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책 이름도 수능 분석서예요. 어? 그럴듯하죠? 그치? 이거 쌤이 내가 일일이 다 만든 거야. 모의고사 21회분을 쌤이 일일이 다 단원별로 영역별로 다 나눈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전반부 1, 2단원만 들어있습니다. 지금 교재는 알겠지? 자, 먼저 1단원에서 여러분 수능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정확하게 5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5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 유형이 뭐냐면 탄소화합물이 첫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게 21문제가 있어요. 모의고사 21회분이잖아. 모든 1번 모든 1번은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두 번째, 물론 이건 2번은 아닌데 여러분 몰과 관련된 문제가 무조건 하나씩 나옵니다. 얘는 좀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와요. 막 번호대가 이번 수능에서는 20번으로 나왔어요. 응? 물 문제가 알겠지? 아니면 18번. 보통 우리가 18번부터 20번 사이는 일단은 좀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가장 마지막 페이지니까 물은 좀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 화학 반응식의 기본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과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계수비 맞추고 계수비가 몰수비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이제 네 번째가 양적 관계 킬러 그거 한 문제 나오고 다섯 번째가 몰농도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게 다 21문제씩이에요. 그러니까 21번 모의고사에 보는 동안 단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5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사실 그 5문제를 다 맞추긴 해야 되지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아무래도 양적 관계겠죠. 몰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탄소화합물이랑 몰까지는 어쨌든 정리를 할 거예요. 두 가지는. 알겠지? 그래서 1단원에서 적어도 4개는 4문제는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5문제 중에. 알겠지?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적어도 5개를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5문제 중에 4문제까지는 1단원에서 일단 해결을 하고 남은 한 문제는 3월 달부터 또 계속 연습을 할 거니까 그건 차근차근 실력을 쌓으면 되니까 알겠죠? 적어도 5개 중에 4개까지는 방학 안에 해결을 한다. 알겠죠? 자, 먼저 여러분 탄소 화합물 먼저 가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쌤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쌤 이름을 아니까 그치? 쌤 이름은 아주 예쁜 여자 연예인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세요. 010-2055-0149 이렇게 이 쌤 전화번호인데 혹시 만약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프다든지 알겠죠?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래야 저렇게 영상을 찍어서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일요일날 혹시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좀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금요일날 밤 10시 반에 와서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토요일에는 자리가 없어서 좀 힘들 것 같고, 알겠지? 금요일날. 그 금요일날 거기 대독고 애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좀 들어도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여러분.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일단 탄소화합물. 자, 우리가 이건 다 수능 1번 문제들이죠. 1번 문제를 해결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은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아, 이거 거의 거저 아닙니까? 요거만 알면 되니까. 그렇지? 자,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호돈소 물질인 물질도 한 가지인데 원소도 한 가지. 이걸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고, 호돈소 물질을 그냥 원소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동일한 의미를 써요. 그래서 호돈소 물질에는 O2, Fe, 다이아몬드 이런 건 다 호돈소 물질이 되는 거죠. 그죠? 물질도 한 가지, 원소도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화합물은 물질은 한 가지인데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면 H2O 이런 것도 되고 NaCl 이런 것도 되고 탄화수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C2H4 이런 것도 다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꼭 두 가지가 아니어도 돼요. 세 가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C6, H12O6 이런 것도 다 화합물입니다. 괜찮죠? 자, 이제 문제에 탄소화합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탄소화합물은 아까 화합물이 물질 하나를 이루는 원소가 몇 가지 이상인 애들이다? 두 가지 이상인 애들이다라고 했잖아요. 얘는데 대신 뭐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탄소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H2O는 탄소화합물이 아닌 거야. NaCl도 당연히 아니죠. 그죠? 여기 또 C 있다고 탄소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염소야 이거 그지? 자, 여러분 C2H4 아니면 포도당 이런 애들은 탄소화합물이 가능하죠. 그래서 탄소화합물에 CH3COOH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응? 그렇지, 그렇지? 뭐 메테인 이런 것도 다 탄소화합물이 가능하다. 괜찮죠? 자, 그다음 여러분 발열 반응은 우리 이번에 기말 시험범위였잖아요. 반응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애들. 연소 반응 아주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죠.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이것도 발열 반응에 들어가고요. 자, 여러분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즉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 열을 방출하고 물이 얼음이 될 때도 열을 방출하죠. 이거 상태 변화가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응?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발열 반응이다. 그리고 고체 탄산칼슘과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녹여주는 과정도 이때도 열을 방출합니다. 이것도 발열 반응 이렇게 들어가요. 괜찮죠, 그죠? 요 예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흡열 반응 광합성. 물 전기분할 때는 전기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 광합성은 빛을 흡수하니까 다 흡열 반응이 되잖아요. 얼음이 물로 될 때, 물이 수증기로 될 때는 열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흡열 반응. 됐지? 그 다음 물질의 액성. 아, 이거 우리 사실 이거를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아세트산은 산성이다. 암모니아는 염기성이다. 됐지, 그치? 이것만 알면 1번은 무조건 해결한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봐봐. 자, 1번 문제 보시죠. 자,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과 이에 관련된 성분 가와 나가 있습니다. 아세트산, 그리고 뷰테인, 가의 수용액과 이거 산이잖아요. 자, 수산화칼륨 염기잖아요. 중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흡열이 아니라 발열 반응이죠. 됐지, 그치? 자, 그리고 나의 연소 반응 일어날 때, 여러분 연소는 발열 반응이니까 당연히 열을 방출한다. 그죠? 가와 나는 모두 탄소 화합물이다. 화합물 원소가 다 두 가지 이상이고 다 뭐를 갖고 있으니까 탄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탄소 화합물이다. 이게 이번 수능 1번 문제였어요. 알겠지? 얼마 전에 애들이 봤던 거. 간단하죠, 그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 파트는 어렵지 않으니까 쌤이 딱 3개만 풀어줄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으로 달걀 삶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기억 같은 경우를 가끔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 나 산화칼슘이랑 물의 반응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아니 뒤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달걀을 삶겠다잖아요. 그 열이 나와야 달걀을 삶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자, 설탕, 탄소도 들어있고 원소도 2가지 이상이니까 얘는 탄소 화합물 이렇게 되는 거죠. 응? 대체 그치? 귀벽으로. 오, 난 수업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런 줄 알았네. 여기 봐. 이거 아직 감동하긴 이른데. 자, 이거 볼게요. 암모니아는 질소 비례의 원리다. 기억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다 맞는 겁니다. 응?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자, 여러분, 메테인 기억은 탄소 화합물입니다. 맞잖아요. 응? 그죠? 자, 기억의 연소 반응은 연소니까 흡열이 아니라 발열 이렇게 들어가고, 자, 니은이 증발할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피부가 시원해진다. 그러니까 열을 뭐 한다는 거예요? 흡수. 그렇지? 열을 흡수한 거니까 열을 흡수한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건 흡열 반응이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온도가 뭐합니다? 내려갑니다. 알겠죠? 발열 반응은 무조건 온도가 뭐합니다? 올라갑니다. 알겠지? 뭐 개건, 주의건 상관없이 알겠죠? 흡열은 온도가 낮아지는 건 무조건 흡열 반응. 온도가 높아지는 건 무조건 발열 반응 이렇게 들어가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남은 거는 숙제입니다. 여기다 숙제는 이따 프린터가 또 따로 나갑니다. 자, 이제는 뭘 한번 가볼게요. 아, 여러분 우리 벌써 20개 중에 하나는 끝냈어? 이제 금방이죠? 근데 여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자, 여러분 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타내죠, 그지? MOLE. MOLE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어준 거예요. 몰 이렇게. 단위를 쓸 때는 MOL까지만 습니다. 몇 몰 할 때는 이를 떼고 쓰죠. 이 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묶음 단위, 이게 몰입니다. 몰을 절대로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묶음 단위는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알겠죠? 진짜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거를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공식을 외우려고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 단순화 시켜줄게요. 알겠죠? 봐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과 한 박스가 있는데 내가 사과 한 박스를 20개씩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또 한 번은, 자, 사과 한 박스가 있는데 사과 한 박스 질량을 5kg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5kg씩 이제 한 박스씩 포장을 할 거야. 또 한 번은 사과 한 박스를 부피를 5리터씩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사과 100개가 있다면 얘는 몇 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5박스, 그죠? 이것만 되면 뭘 다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 진짜 여러분. 얘는 그냥 이거 5박스지. 자, 너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얘를 그냥 뭐로 나누는 거예요? 한 박스에 해당하는 질량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질량이란다. 졸았나? 한 박스에 수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한 박스가 20개니까 100개면 5박스를 만들겠죠. 그치? 자, 이번엔 여러분 사과 20kg이 있다. 얘는 몇 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4박스. 그렇죠. 이건 4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됩니다. 한 박스의 질량. 이걸로 나눈 거잖아요. 괜찮아요. 자, 만약 여러분 사과가 10리터가 있다면 얘는 몇 박스를 만들겠네요? 얘는 2박스. 얘를 뭐로 나눈 거죠, 여러분? 한 박스에 부피. 이걸로 나눈 겁니다. 이해하셨죠? 괜찮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자, 이거를 실제 몰 공식으로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서 한 번은 수, 한 번은 질량, 또 한 번은 부피. 이렇게. 실제로 몰을 구하는 방법은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어? 우리가 몇 박스인지를 알아보려면 수를 한 박스의 수로 나눴잖아요. 그럼 몇 몰인지를 알아보려면 수를 1몰의 수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이해 가십니까? 자, 질량이 주어지면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몇 몰인지가 나올 거고, 부피를 1몰에 해당하는 부피로만 나눠주면 그럼 몇 몰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얘랑 얘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몰을 그냥 박스로만 바꿔주면 똑같은 거잖아. 이해지, 그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쌤, 그러면 1몰의 수가 뭡니까? 자, 여러분. 1몰의 수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한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상자에다가 야구공을 2kg만큼 넣어놨어요. 근데 야구공 한 개의 질량이 얼마짜리냐면 100g짜리입니다. 그럼 여기 야구공이 돼서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죠? 20개가 들어가죠. 그게 바로 1몰의 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몰의 수라고 하는 거는 한 상자가 있을 때 그 한 상자에 얼마나 많은 입자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1몰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이야기했죠? 뭐를 빨리 잡으려면 뭐를 박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지? 그럼 봐봐, 여러분. 자, 그럼 1몰의 수를 어떻게 정했냐면, 이건 이제 아보가드로 제자들이 정한 건데, 질량수가 10인 탄소를 12g만큼 놓고 요거를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 방식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한 상자의 총 질량, 그 안에 들어간 입자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라. 물론 얘는 개수가 20개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원자는 질량이 너무 작죠. 수가 좀 큰 수가 나오는데 겁먹지 마. 자, 수가 크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 어차피 다 줘.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게 1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다라고 불러주지요. 아보가드로 수.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NA,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그러니까 아보가드 수를 NA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몇몰 할 때 NA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대체, 그치? 자, 아니 이게 화학이 얼마나 이게 이제 편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한 상자에 해당하는 수가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만약에 배가 한 상자가 있다. 그럼 배는, 큰 배는 한 7, 8개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귤이 한 상자가 있다.
근데 귤은 크기가 좀 작으니까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치? 귤이 귤 좋아하나 봐? 귤이, 별명이 귤입니까? 아, 그래. 볼게요. 만약에 귤이 한 상자가 있다 그러면 귤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선 알겠지, 그치? 과일 종류마다, 물질마다 상세 들어간게서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학에서는 일몰의 수를 다 똑같이 했습니다. 모든 일몰이 다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가 됐건 산소 원자가 됐건 이산화탄소 분자가 됐건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얘 일몰의 질량을 12g 이렇게 잡았잖아요. 맞지, 그치?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량수 1인 수소는 얘는 원자량이 얼마짜리? 1짜리란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 봐봐요. 1짜리를 100개를 모아두는 거랑 12짜리를 100개를 모아둔 거랑 얘랑 얘는 질량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10이죠. 그러면 여러분 1짜리를 아보가드로수만큼 모아둔 거랑 12짜리를 아보가드로수만큼 모아둔 거랑 실제 질량비도 몇 대 몇이 되겠죠? 1대 12가 되죠. 그러니까 얘 일몰의 질량이 지금 12g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일몰의 질량은 1g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분 1몰의 질량은 해당하는 화학식량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g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수소 분자 1몰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수소의 분자는 2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2g. 이런 식으로. 만약 이산화탄소 분자 1몰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그럼 얘는 44g. 얼마나 깔끔합니까?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그냥 g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아보가드로 법칙은 워낙 많이 들어봐서, 그죠?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보가드로 법칙. 자, 모든 기체들은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분자수, 즉 몰수만큼 뭐를 차지합니다? 부피를 차지합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의 1몰은 부피 얼마를 차지합니다? 22.4리터를 차지합니다. 됐지, 그치? 그래서 이제 좀 전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자, 몰 공식이 세 가지가 있었다. 수가 주어졌을 때, 질량이 주어질 때, 부피가 주어질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1몰의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입니다. 1몰의 질량은 자, 누가 되는 겁니다? 화학식량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1몰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리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몰을 구하는 방법은 딱 이렇게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니까. 근데 조금만 쌤이 좀 전에 설명해 준 것처럼 알겠지? 1몰의 수, 1몰의 질량, 1몰의 부피 개념을 조금만 받아들이면 몰공식은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알겠지, 그죠? 여러분 요거는 그리고 가스일 때만, 기체일 때만 써먹을 수 있다. 고체나 H에서는 쓸 수가 없다. 고체나 H는 여러분 부피가 다 제각각이에요. 자, 고체나 H는 입자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작은 입자 4개가 모여 있는 거랑 커다란 입자 4개가 모여 있는 거는 차지하는 부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입자 수가 같다 하더라도 부피가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체라고 하는 애들은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입자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랑. 왜 조금 더 큰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얘네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입자 크기와 상관없이 차지하는 부피가 동일할 것이다.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우리 문제를 풀 때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비는 분자량비와 같습니다. 이거를 많이 써먹어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 분자량비는 기체 밀도비와 동일하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줄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럼 여러분,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이게 밀도입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괜찮아요? 원래 단위 부피당 질량, 이게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단위 부피당 질량이란 말은 같은 부피일 때의 질량, 이거랑도 같은 표현이 되죠. 같은 부피만큼 있을 때의 질량이다. 알겠지? 그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같은 부피라면 같은 분자수만큼 들어있어야 돼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자, 같은 분자수에 해당하는 질량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결국 자, 분자 1몰당 질량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같은 분자수인데 어차피 1몰이 같은 수만큼 들어있는 거니까 1몰의 질량이 바로 뭡니까? 그게 분자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밀도비는 분자량비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얘를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런 용기가 있어요. 자, 똑같은 사이즈의 용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용기가 하나 있어요. 온도와 압력이 이렇게 같고요. 볼륨 둘은 같고 얘는 3V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는 여러분 CH4 메테인이 1몰만큼 있다. 얘는 O2, 그럼 산소 기체가 1몰만큼 있어요. 부피와 같은. 그죠? 자,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얘는 몇 몰만큼, 여러분 3배니까 3몰만큼 있어요.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부피비가 몰수비가 된다. 자, 얘를 밀도로 바꿔보면 CH4는 V분의 16 이렇게 들어가고, 자, 다음 O2는 얘는 V분의 여기는 얼마? 32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죠? 자, CO2는 3V분의 44짜리가 3몰만큼 있다. 괜찮죠? 자, 여러분 지워지는 것 좀 지워볼게요. V가 다 지워지죠? 3도 다 지워집니다. 봐봐 여러분, 얘는 분자량이 16짜리, 32짜리, 요거는 44짜리. 자, 실제 밀도비도 16대 32대 44. 이렇게.
분자량 B와 밀도 B를 구해준 값이 서로 뭐합니까? 동일하다. 그죠?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 한번 풀어봤고 밀도 B가 분자량 B라는 걸 이거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본 거야. 똑같은 얘기인데. 어? 이거 정말 많이 써먹어요. 꼭 알고 있어야 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밀도 B는 분자량 B. 괜찮죠? 오케이. 됐지?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또 많이 써먹는 게 사실 제일 많이 써먹는 것 같기도 한데 1g당 분자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산화탄소가 있다. 자 이러면 1g당 분자수는 만약 일산화탄소가 1g만큼 있다면 분자로 몇 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몇 몰입니까? 일산화탄소 1몰의 질량이 얼마예요? 28이니까. 그러니까 몇 몰만큼 있는 거야? 28분의 1몰 이렇게. 그러니까 1g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얘가 1g만큼 있다면 그게 몇 몰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1g을 1몰의 질량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게 1g당 분자수가 돼.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CO2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1g당 분자수가 어떻게 돼야죠? 요거는 44분의 얼마? 1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1g당 총 원자수 B. 자, 얘는 여러분, 자 분모는 28이 들어가 일단. 아니 얘가 아까 1g일 때 분자가 28분의 1몰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자에 지금 원자가 몇 개가 들어있어요? 2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줘라? 1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지, 그치? 여기는 봐, 이제 1g을 1몰의 질량 44로 나눠주고 지금 분자당 원자가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3개. 그러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 여러분 이거를 1g당 탄소 원자수 이렇게 물어봤다면 자 얘는 분자가 28분의 1몰인데 탄소가 하나씩 있으니까 곱하기 1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1g당 탄소 원자수는 44분의 1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탄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이거랑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번에는 1리터당 분자수 1리터당 분자수다. 자 1리터당이란 같은 부피만큼 있을 때란 뜻이에요. 근데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1대 1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자 이번엔 여러분 1리터당 총 원자수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분자 하나당 원자가 몇 개짜리? 2개짜리. 얘는 몇 개짜리 여러분? 3개짜리. 그러니까 2대 3 이렇게 들어가요. 1g씩 있을 때 1리터씩 있을 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응? 괜찮지? 이 보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느낄 거야. 응? 알겠지? 그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C2H.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해보죠. 얘는 1g당 분자수가 얼마입니까? C2H4는 분자량이 28입니다.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8분의 얼마? 1이다. 그치? 그럼 1g당 총 원자수는 얘는 28분의 얼마가 됩니다? 6이다. 원자가 6개씩 들어있으니까. 자, 1g당 탄소 원자수는 얘는 28분의 얼마가 됩니다?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1리터당 분자수는 그냥 얼마? 1입니다. 1리터니까. 응? 알겠지? 비율이니까. 그러면 총 원자성이 몇 개 여러분? 6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C3H6가 있으면 얘는 1g당 분자수가 42분의 1몰이다. 괜찮나요? 그럼 1g당 총 원자수는 42분 얼마 여러분? 9가 됩니다. 1g당 탄소 원자수는 42분 얼마? 3이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비율이 9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요거 하나만 확인하고 갈까요? 자, 얘를 2로 나눠주면 14분의 3. 얘를 3으로 나눠주면 얘도 14분의 3이 됩니다. 똑같네. 그죠? 요게 둘이 뭐가 같다 보니까 실험식이 같다 보니까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같게 나오는 거예요. 얘도 요거는 14분의 1, 얘도 얼마? 14분의 1, 얘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실험식이 같을 때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원자수의 비율이 뭐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괜찮죠? 그죠? 몰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게 기본적인 몰 공식이랑 아보가드로 법칙이랑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밀도비는 분자량 비라는 거, 그리고 1g당 원자수 비교하는 거, 이걸 제일 많이 써먹어요. 다 그걸 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응용 문제도 다 이걸 가지고 다 문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져요. 이거 이번 수능 20번 문제야. 앞에서부터 최근 거부터 들어있어서 그래 여러분. 자, 쌤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자, 먼저 여러분, X 원자의 질량은 가에서가 다에서의 절반이다. 그럼 여러분, X가 여기 얼만큼 들어있냐면, 자, X 원자가 MA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자, 여기는 X 원자, 여기는 얼만큼 들어있습니까? 여기는 B만큼 들어있어요. 쌤, 질량인데 저거는 개수잖아요. 여러분, 질량비가 곧 개수비나 마찬가지죠. 똑같은 애니까. 그렇잖아, 그지? 같은 X만 볼 거니까. 그럼 봐봐, 이제. 다에는 X 원자가 여기 보세요. 얼만큼 들어있냐면 2MA만큼 들어있고요. 여기는 X 원자가 B만큼 들어있고, 여기는 X가 C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가에 들어있는 게 다에 들어있는 거의 절반이라는데요. 그럼 여기다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둘이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2배 해주고 이게 서로 뭐하다? 같다. 그러면 EMA가 지워져요. 그럼 B는 C와 같습니다. 이게 하나 나오는 거야. 괜찮지, 그치?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볼게요, 여러분. 자, 실린더에서 단위 부피당 Y 원자수는 나가 다의 3분의 5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 나의 Y 원자수가 얼마큼인지 봐봐요. 4MA, 여기는 얼마? 3B. 다에는 여기도 4MA 그리고 3B. Y 원자수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단위 부피당 Y 원자수라는 건 전체 부피분의 전체 Y 원자수라는 소리야. 그러면 나의 전체 부피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의 전체 부피는 2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B랑 C랑 같으니까 2B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이해하셨죠? 괜찮죠, 그지? 여기에 여러분 짠 그냥 1이라고 놔도 돼.
왜? Y 원자수 양쪽에 서로 뭐하게 들어있으니까. 같게 들어있으니까. 이거. 그치? 근데 여러분 이게 몇 대 몇이라는 겁니다. 5대 3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2A 플러스 B가 3일 때 2A 플러스 2B는 5가 돼준다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를 나중에 또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또 한참 또 헤매면 안 돼. 이거 바로 해도 되겠지. B가 얼마 나와요, 여러분? B가 2 나와요. A는 얼마 나옵니까? 0.5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 그러니까 B는 몇 A? B는 4A 이렇게. B가 A의 몇 배인지가 필요하니까. 알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 A를 그냥 1, B를 4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2개, 4개, 여기는 2개, 4개, 4개 이렇게 있는 꼴이 되는 거죠. 됐지, 그지? 자, 이제 세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전체 원자수는 가는 여러분 전체 원자 어떻게 되지냐면 이렇게 해보자. 가는 x가 얼만큼 있냐면 전체를 해도 되겠다. 3m 총 원자수가 3m 더하기 4 곱하기 4니까 16 이렇게. 그죠? 비율이니까 a를 1로 놓고 b를 4로 놓고 하는 거야. 단인 자 3m 곱하기 2니까 6m 더하기 자 4 곱하기 4 16 더하기 자 1 플러스 m 곱하기 4니까 4 더하기 4m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1대 20입니다. 괜찮죠? 자, 여러분 요거 먼저 살짝 정리를 해보면 요게 20 플러스 10m 이렇게 들어가니까 10을 다 빼버리고 정리할까요? 그럼 바깥쪽은 2만 남아있으니까 6m 더하기 32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2 플러스 얼마다? 요거 아까 저거 20 더하기 저거 10을 곱해줘야 돼, 여러분. 22 더하기 11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은 5m. 그래서 m이 얼마가 됩니다? m은 2입니다. a분의 b가 4였고 m은 2니까 답은 2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20번 문제였어요. 봐봐 여러분 20번 문제인데 물론 뭐 그냥 바로 탁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우리가 못 알아먹을 만한 그런 개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지? 단위 부피당 이거 그냥 전체 부피분의 전체 y 원자수 하는 거야. 사실 이 개념만 알면 이거 연습 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넘겨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러분 2번 문제 볼게요. 쌤이 여러분 좀 쓸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밑에 일부러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서로 뭐하다? 같다. 아보가드로 법칙. 그죠? 그러면 2V, 3V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 분자 수비가 2대 3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달라진 게 뭐인지 보자고 여러분. X2Y에는 Bg 똑같이 들어있어요. 자, 뭐만 더 들어왔냐면 X, Y, M만 Ag에서 2Ag으로 Ag이 더 들어온 겁니다. 그럼 X, Y엔 Ag 때문에 부피가 얼만큼 늘어났어요? V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X, Y엔 Ag이 부피 V를 차지한다. 그래서 얘가 V 그럼 얘도 V가 돼야죠. 전체 2V니까. 얘는 2V를 가져가고 얘는 V만큼을 가져가면 돼.
알겠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V는 뭐 생략해도 되니까 여기는 한 개 한 개 들어있고 두 개 한 개 들어있어 라고 보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가에 들어있는 Y 원자수는요. 자, Y 원자수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Y가 N개, 여기도 N개, 그러니까 Y가 대해서 몇 개 들어있다? N. 그러니까 V를 그냥 1로 본 거야. 어? 알겠지? 이제 비율이니까 얘를 그냥 하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있다 보면 되니까. 알겠지? 자, 그리고 나에 들어있는 X 원자수는요. 둘, 총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분의 몇입니다. 2분의 1이다. n은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n은 4 이렇게 되죠. 됐지, 그치? n은 4다. 여기 얘는 틀린 거고요. 가에서 xyn과 x2yn의 몰수는 서로 뭐하다? 1대1로 같다. 됐지, 그치? 그 다음 여러분 xy는 한 개가 ag이고 x2y는 한 개가 bg꼴이 됩니다. 같은 수에 해당하는 질량비가 바로 분자량 B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어차피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인데 1몰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같은 수만큼 모아두는 거야 라고 했으니까 같은 수에 해당하는 질량비 자체가 그게 바로 분자량 B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분자량 B가 그냥 A 대 B예요. 분자량 B가 그냥 A 대 B야. 그러면 여러분 X2Y에는 분자량을 B라고 보면 되니까 우리 해봤잖아요.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1g을 그냥 뭐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분자량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는 B분의 1이다. XY엔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요거는 여러분 얘는 A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얘는 B분의 A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기억만 맞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얘는 좀 그래도 쉽죠? 근데 여기도 봐봐. 여기에 써먹은 개념을 보세요. 부피비는 분자수 비야. 아보가드로 법칙 하나 써먹고. 그치? 여기 보기 디귿에 있는 것처럼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어떻게 구해준다고요? 분자량분의 1. 괜찮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내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는 그 쌤이 그런 걸 막 알려줘.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좀 빨리 풀려. 막 이제, 막 빨리빨리 푸는 방법들을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수능장에서 여러분 그거 못 써먹는 거 알아요? 이거 왜 못 써먹냐면 내신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문제 형태가 비슷해. 문제 형태가 비슷하니까 아 이거 이렇게 써먹으면 빨리 풀렸었는데 그게 바로 보이거든. 근데 수능 문제는 물론 형태가 비슷하면 써먹어도 되지만 그게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뭐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를 고민하지 마. 그 시간이 아까워. 무슨 알겠죠? 그냥 정석대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까를 고민하면 안 돼. 왜? 우리는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3 수능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 오히려 더 정석적인 풀이법을 외제라는 게 좋아요.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것보다. 우선 아시겠죠? 사람이 긴장하면 변칙이 안 떠올라. 아니 진짜 그냥 정석대로만 풀게 돼 사람이. 아니 진짜로 그래요. 나중에 시험 이제 좀 봐봐서 알잖아. 그지? 변칙성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알겠지? 그지? 그냥 원래 자기 하던 대로 그냥 풀게 돼 있어 사람이.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예외적인 거, 변칙적인 거 그걸 먼저 연습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을 무조건 먼저 연습을 하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변칙은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상관없고.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니까 이 부피 B가 바로 무슨 B가 되는 겁니다. 몰수 B, 그죠? 분자수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N3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 그죠? 에이, 미지수 이렇게 하나 딱 잡아. 응? 그 몰수 B가 부피 B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M 플러스 3대 2M 플러스 X는 이게 몇 대 몇이 되는 겁니다. 11대 14 이렇게 되는 거. 응? 그래서 이거를 바깥쪽 먼저 곱하면 14n 더하기 42는 22n 더하기 11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11x 더하기 8n은 42야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가와 나에서 y의 질량이 같다. 이 말은 y 원자수가 뭐하다는 얘기잖아요. y 원자수가 똑같다. 그래야지 질량도 같죠. 근데 여러분 봐봐. y 원자에 뒤에 다 bb, 여기도 다 bb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b는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 여기는 y 원자가 얼마만큼 들어있다 보면 돼요? 2n. 여기는 y가 얼마 여러분? 9만큼 들어있다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n 더하기 9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여기는 y 원자가 4n, 여기는 2x, 그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2x 더하기 2n은 9다. 이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연립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 4배를 해줄게요. 어려운 8x 더하기 8n은 36이다. 이렇게. 그 여기서 3x가 얼마가 되니까 6. 그 x가 얼마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x는 2입니다. 그죠? x가 여기다 x를 넣으면 좀 더 빠르겠다. 그럼 2n은 5니까 n은 2.5입니다. 이렇게. 됐지, 그치? 그래서 n이 2.5니까 요거는 2.5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5몰, x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다에서 5.5, 나는 다에서 7이니까 5.5 대 7, 그래서 이게 11대 14가 된 거지. 괜찮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조건,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에서 전체 원자수분의 x 원자수가 39분의 11입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여러분 x 원자부터 찾아볼게요. 여기는 x 원자가 2a 곱하기 2.5, 5a만큼 있고요. 2a 곱하기 3, 6a만큼 있으니까 다 해서 11a만큼 있습니다. 자, 다음 y 원자 개수는, 자, 얘는, 자, 2b 곱하기 2.5니까 5b 더하기 9b, 다 해서 얼마 여러분? 14b만큼 있어요. 요게 39분의 11이다. 그럼 여기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a는 1이 나옵니다. 그죠? 이 a가 1이면 여기다 분모도 1 넣죠 뭐. 14b가 28.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되네요? b는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랑 b가 1대 2가 돼주는 겁니다. 자, 나에서 얘랑 서로 질량이 같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쓸까요? 5개, 여러분 A에다 1, B에다 2를 넣을게요. 5, X, Y, 4는 2개의 X3, 자, Y 얼마랑 같다 여러분? 아까 B가 2였으니까 X3, Y4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지? 그럼 여러분 여기는 X가 6개고 여기는 5개 있으니까 X 1개 남아요. Y가 20개, 여기는 8개니까 12개가 남아요. 그래서 X 하나는 Y의 12배다. 괜찮지, 그치? 그래서 X의 원자량은 Y 원자량의 12배 곱하기 A분의 B는 2가 되는 거니까
답은 24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아직은 과정들이 많으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냥 준 대로 하는 거야. 준 대로 그냥. 알겠지? 그치? 뭐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준 대로 그냥 하면 돼. 그냥 기계처럼 풀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변칙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연습만 좀만 하면. 이거 18번이야. 맨 마지막 페이지 있는 거잖아. 그지? 이것도 해결을 해야 돼, 나중에.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여러분, 4번 한 개만 더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 건데,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아이고! 먼저 쉬어야겠네요. 아니, 이게, 저게 왜 그러냐면, 그 필기할 때,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 아까 그 모는 종이처럼 돼 있는 거. 쌤이 글을 막 이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니어서 반듯반듯하게 쓰려고 줄 긋는 걸 쓰거든? 그냥. 그러다 보면, 사람이 되게 신기해. 줄이 없는 거에다 그냥 막 쓸 때는 글이 막 삐뚤빼뚤 한데, 이렇게 줄이 이렇게 가 있는 데 글씨 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줄에 맞춰서 쓰니까 그나마 좀 글자 좀 깔끔해 보이기는 해.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자, 잠깐 쉬었다고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풀어보는 시간 조금씩 줄 거야. 풀어보고, 뭐 풀건 못 풀건 상관없어. 읽어보고, 이 뭐지? 고민하는 시간 살짝 갖고 내가 또 풀어줘 이렇게 할게. 알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x 원자수분의 y 원자수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 원자수랑 y 원자수는 동일하니까요. 그죠? 근데 y 원자수를 상대값으로 하나라고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얘를 그냥 분자를 하나 있어 라고 본다면, 그러면 여기에 y 원자는 돼서 두 개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상대값을 2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여기는 여러분 두 배니까 y 원자를 4개가 있다라고 봐주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여러분 그러면 y 원자가 다 해서 4개가 있으려면 얘도 분자당 y가 2개씩, 여기도 y가 2개씩 있으니까 전체 분자가 2개가 있으면 되지. 그럼 총 y 원자 4개를 만들 수 있잖아. 근데 x 원자분의 y 원자가 얼마가 된대 여러분? 4가 돼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럼 봐봐 여러분. 아니, 지금 y 원자 여러분 다 해서 몇 개가 있는데 4개. 그럼 x 원자는 몇 개만 있으면 4가 되잖아? 하나. 1분의 4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0.5만큼 있다고 잡아주면 되지. 그리고 얘는 1.5만큼 있어. 이렇게 잡아주면 x 원자는 1개가 되고 y 원자는 다 해서 4개가 되는 거죠. 응? 괜찮지, 그치? 자, 여기도 여러분 비율이 똑같이 2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y 원자가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그러면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x 원자분의 y 원자가 이번엔 8이 돼야 된대. 여기 지금 y 원자가 2개가 있으니까 x는 그러면 4분의 1만큼 있어야 되죠. 4분의 1분의 2가 8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분자는 0.25개 이렇게 있으면 되지요. 됐지, 그렇지?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요, 다는 1.25, 가는 1이니까 다가 가보다 크다. 자, 그 다음 가나다 중 전체 기체 질량은, 여러분 총 기체 질량은요, 부피 곱하기 밀도를 하면 질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13g, 나는 20g, 다는 12.5g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기체 질량은 나가 가장 큰 거 맞아요.
자, 이제 분자량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x2, y2 하나가 13이니까 좋아. 얘를 분자량 13이라고 잡자. 그 다음 여러분 x2, y2가 얘는 0.5만큼 있으니까 얘는 그러면 6.5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1.5개의 y2g의 질량은요 20에서 6.5를 빼니까 13.5가 됩니다. 그죠? 그럼 y2g 한 개에 해당하는 질량은 3분의 2배를 하는 거니까 9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분자량비가 얘가 13일 때 얘는 9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여러분 x 이제 y2g가 아까 하나가 얼마로 했어요, 여러분? 9. 그러면 xg 있죠? 0.25개의 xg는 얼마가 돼주냐면 3.5가 됩니다. 그럼 xg 하나는 4배를 하는 거니까 14. 이게 여러분 분자량 비가 되는 거죠. 요거 세 가지를 연립을 하면 XYZ 분자량 비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니까 아 이거 H2네 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 알겠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아 이거 26, 아 이거 C2 H2구만 이게 보이는 날이 올 겁니다. 어? 이거는 아 이거는 C5라서 28이구만.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Z는 원자량이 16, X는 12, 그러니까 4분의 3이다. 답은 5번. 물론 이거를 정수획도를 하려면 실제로 연립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시간을 좀 아껴야 되니까, 알겠죠? 저는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써먹어도 되죠. 사실 마이투지 형태인데 분자량 비율이 9 이렇게 나왔으면 18짜리 물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렇지? 9의 정수배가 드물어요. 드뭅니다. 알겠죠? 괜찮죠, 여러분? 오케이. 자, 여러분 얼른 화장실 좀 갔다 오시고, 지금 계속 풀로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좀 전에 핸드폰을 보니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 있네. 거길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아니면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나이를 먹으면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친구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연세들이 뭐 다들 많으시니까, 그지? 거의 다 막 80대 막 가까이 되시고 하니까. 그리고 가끔 친구들 얼굴 보는 게 나이대별로 달라. 그러니까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이럴 때는 결혼한다고 연락 와서 그때 한번 보고, 그지? 몇 년 지나면 또 애기 돌 잔치 한다고 그때 한번 보고. 나이 먹고 나서는 보이는 게 거의 다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을 때, 거의 그때 봐. 다들 바쁘니까 사는 게, 그지?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친구들이랑 대학 들어가면 그때 서로 만나서 술 한잔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지? 이번에 그 쌤 학원에서 보통 고2 때 쌤을 거쳐가는 애들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 화학 수업 듣는 애들이. 근데 고3 올라가면서 수능 화학 본 애들이 10%가 채 안 돼요. 10%가 채 안 돼. 근데 애들이 많이 줄죠. 근데 올해도 10%가 안 되는 애들이었으니까 한 3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고3 애들이. 근데 여러분 혹시 들으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대학 붙은 거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게 저기 빠진 애들도 많아. 더 들어가야 돼. 의대에 간 애들 한 4명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붙어있는 애들만 의대가 8명이야. 30명도 안 되는 일하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의대 2명 가고 연대 의대도 1명 가고
이거는 순창대 애들 되게 많이 갔더라고. 어? 가서 그 이지 학원, 어? 하여튼 이제 나온 애들끼리 동창해도 될 것 같아. 어? 충대기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충대기대는 쌤은 아파도 거기 못 갈 것 같아. 제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1년에 보통 3-4명씩은 가. 충대기대를. 그리고 거기 가면 쌤이 2011년도부터 애들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치? 어? 거기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아프면 충대기대 안 가고 서울로 가려고 그냥 연대기대 가려고. 세브란스 병원. 거기 가면 쌤은 할인 받아, 할인. 같은 동문들은 그게 있어. 할인해 주는 게 있어. 대신 돈을 내야 돼. 미리 동문회비를 미리 내놔야 돼. 그러면 그 혜택이 좀 주어져. 같은 동문이래. 맨날 연락 와. 뭐 한다고 돈 좀 내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연락 오고. 뭐 좀 사라고 연락 오고. 엊그저께는 교수님한테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 어? 쌤 생일날이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생일 축하한다고 톡을 보내신 거야. 이거 되게 부담스럽다.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정년퇴임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렸어. 서울에 언제 오냐고. 서울에 갈 일이 있어야지. 응? 그치? 이제 가끔 그 동기들이랑 가끔 만나긴 하는데 1년에 많이 만나 한 번 만날까 말까. 옛날에는 좀 자주 만났었어.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독서 모임을 해가지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 책 정해서 한 2권에서 3권 정도 책을 읽고 같이 이제 책에 대한 토론도 좀 하고. 근데 책에 대한 토론은 한 30분 하고, 술 마셔. 그랬는데, 이제 그 재미로 가는 거지, 뭐. 오랜만에 애들 얼굴 보고, 그지?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요즘은 바빠가지고 1년에 한 번 모일까 말까? 거의 그래. 얼굴 보기가 다들 쉽지가 않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일단 요 문제까지 쌤이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A to B4가 2V만큼 있는데 질량이 Wg입니다. 그러면 A to B4 두 개가 Wg이야.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AX, B2X가 W만큼 들어왔는데, 이런 부피가 얼만큼만 늘었어요. V만큼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Wg인데, 그럼 얘는 한 개가 Wg인 거잖아요. 얘 분자량은 요 놈의 몇 배가 돼주는 겁니다? 2배가 돼야죠, 2배. 응? 그지? 다시. 얘는 두 개가 Wg이고, 얘는 한 개가 Wg이야.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더 무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됩니다? X는 4 이렇게 들어가야죠. A4, B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B가 16대 15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나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가 16개란 소리고 다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가 15개란 소리입니다. 근데 나는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2W가 되잖아요. 그러면 2W에 들어있는 전체 이 원자수를 알아보려면 2W 곱하기 얼마? 16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다는 여러분 총 질량이 4W니까 다에 들어있는 전체 A 원자수는 4W 곱하기 얼마 여기는 15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비율이 이렇게 지워지니까 8대 15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여기는 A 원자가 8개, 여기는 다 해서 15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얘가 둘, 요거는 하나, 요게 4,
8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A 원자 몇 개 들어있습니까? 4개. 여기도 A 원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4개. 그러니까 전체 A 원자 몇 개가 되는 겁니다? 8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거 둘, 하나, 4, 8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분 연이 10부이니까 얘가 7개가 들어온 겁니다. 전체 A 원자가 15개가 되려면 8개가 있으니까 7개만 더 들어오면 되잖아요. Y가 1이 돼주는 거죠. 그치? 그럼 전체 A 원자가 다 돼서 15개가 됩니다. 응? 그럼 요거 X는 4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괜찮죠?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의 실린더석 기체의 단위 부피당 A 원자 수. 여러분, 다는 전체 부피가 얼마예요? 응? 다의 총 부피는 10. 자, 여기 들어있는 A 원자 수가 돼서 몇 개라고요? 15개. 이렇게 되죠. 그치? 그리고 가에서 단위 부피당 B 원자 수는요, 전체 부피가 얼마? 2. 자, 전체 B 원자 수는 8개. 이렇게 들어가죠. 2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이게 4만 남죠? 40분의 15다. 정답은 8분의 3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18번에도 별거 없지 않습니까? 어? 그치? 괜찮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6번은 여러분들 문제 좀 풀 시간 한번 줘보고 그리고 선생님 풀어줄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셨죠? 응?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N2, O2는 얘는 분자량이 60입니다. NO2는 얘는 분자량이 46, N2O는 44가 됩니다. 자, 근데 같은 질량만큼 있을 때의 전체 분자수 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는 평균 분자량이 60이고요. 얘는 평균 분자량이 46과 46의 사이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1g씩 있다면 무게가 60만큼 나가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45 정도 나가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가벼운 게 더 많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질량이라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3N과 4N 중 하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3N, 여기는 4N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요거 실제 비율을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1g당 전체 분자수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g당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질량이 분모로. 그러니까 가는 60분의 부피비가 분자수비 아닙니까? 하나 이렇게. 그지? 자, 여러분 나는 자, 각각 몇 개씩 있는지를 모르니까 얘를 x개 E-x개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질량은 46x 더하기 88 마이너스 44x 분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1g당 분자수라고 하는 거는 총 질량분의 총 분자수다. 근데 어차피 부피비가 무슨 비가 되는 거니까 분자수비가 되는 거니까 분자의 부피가 올라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대 몇입니다. 3대 4다. 그러면 2만 남으니까 분자에는 2하고 3만 남죠. 이것도 한번 나눌까요? 쓱 30만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88 더하기 2x가 90. 그럼 x는 얼마가 됩니다? 1.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1대1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에서 N2O2 60짜리가 한 개가 있고 나에서 N2O는 44짜리가 한 개가 있는 거니까 저게 질량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분의 11 이렇게 해주면 되죠. 괜찮나요? 그냥 정석대로. 알겠지? 물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눈치가 좀 빠르면 60짜리가 3개를 차지해? 그럼 쟤는 4개를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질량일 때, 그지? 그러면 60대 45가 되면 4대 3. 질량비가. 그럼 분자수비는 3대 4. 그러면 나의 평균 분자량은 45. 46짜리와 44짜리가 있는데 평균값이 45가 되려면 둘이 1대1로 들어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해. 이게 더 빨라. 왜냐면 고민하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무슨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뭔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지? 차라리 그 고민할 시간에 그냥 X 그냥 미수 하나 잡고 그냥 풀어버려. 그리고 전체 질량분의 전체 분자수 B 바로 들어가면 돼. 알겠지? 그지? 대신 기억하고 니은이 3N과 4N이라는 건 알아야 돼. 기억이 평균 분자량이 뭐하니까 더 크니까 같은 질량이라면 분자가 더 조금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괜찮지? 그치? 오케이.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x 원자수랑 y 원자수의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뭘 먼저 해줘야 되냐면 얘는 똑같이 들어있고 얘만 질량이 더 늘어났어. XB, YC만 몇 W가 더 들어왔어요? 14W가 들어왔지? 그 14W 때문에 부피가 얼만큼 늘어났잖아요? 그죠? V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얼만큼만 차지하면 돼요? 0.5V. 그지? XB, YC 14W가 1V가 되니까. 그럼 얘도 0.5V가 될 거고, 요거는 0.5V, 얘는 1.5V.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그냥 0.5, 0.5 하지 말고 하나, 셋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지? 자, 볼게요. 자, 가에서 Y 원자는 다에서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C. C 더하기 C니까. X 원자는 다에서 A 플러스 B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나에서 Y 원자수는 C 더하기 3C니까 4C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X 원자는 A 플러스 3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몇 대 몇입니다? 10대 11이다. 그럼 분모가 여러분 요게 1대2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 그래서 바깥쪽 먼저 11A 더하기 11B는 5A 더하기 15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6A는 4B, A가 2, B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A를 2라고 하고 B를 3분의 2꼴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전체 원자수비 가량 나뉜 17대 35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A에다가 그냥 2를 넣으세요. B는 3을 넣을게요.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5 더하기 2씩에 이렇게 있는 게 되죠. 맞지? 그치? 요거 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 A에다가 2, B에다가 3을 넣어주면 X 원자는 2개 더하기 9개니까 11개가 되고요. 자, Y 원자는 다해서 C 더하기 3C니까 4C게 이렇게 되고 요게 17대 3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좀 커서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원래 숫자가 좀 크게 나오는 게 있어요. 5 곱하기 35는 얼마가 되냐면 175가 되고요. 그지? 플러스 70C는 이번에는 187 더하기 4 곱하기 17은 68C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C 이게 얼마가 되니까 여러분? 12 C는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봐봐. X2 Y6 하나가 5W 되고 X3 Y6 하나는 얘는 7W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 하나가 얼마가 나오나요? X 하나는 2W 이렇게 나오고요. X에다 2W 넣어주면 Y 6개가 W가 되는 거니까 Y 하나는 6분의 W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X의 원자량이 Y 원자량의 1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얼마? 12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8이다. 괜찮죠?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어때? 비슷한 것 같지?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잠깐 풀어볼 시간을 잠깐 줘볼게요.
저 영상이 음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지지직 소리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기계치라. 기계를 만질 줄 몰라가지고, 어? 이거 옛날에 이거 처음에 이거 세팅해준 사람이 해준 그대로 그냥 쓰는 건데 초반엔 저 소리가 안 났었는데 왜 소리가 왜 들어가지? 다 풀어봤어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합니다. 가하고 나는 전체 기체의 부피가 4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분자수가 뭐가 되는 얘기죠? 동일하다. 그죠? 4개, 4개로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여러분 이게 몇 대 몇이 됩니까? 2대 3, 그죠? 7.5의 2배, 7.5의 3배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이거는 2대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봤더니 4개, 4개네. 그냥 저거 가면 되지 뭐. 전체 부피비가 4대 4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요래는 Y 원자수를 한번 보죠. Y 원자수가 6대 5라는 거예요. 가에 들어있는 Y 원자는요. 2B 더하기 2C 이렇게 되고요. 나에 들어있는 Y 원자는 3B 더하기 C가 됩니다. 이건 6대 5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10B 더하기 10C가 18B 더하기 6C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 4C는 8B, C가 2B가 되는구나. 그래서 C 자리에다가 2B 이렇게 하나 탁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전체 원자수비를 보면 10대 9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 자,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요 4A 더하기 그래서 몇 B가 되냐면 2B 더하기 4B니까 6B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자, 나에서는 A가 여기도 4A가 되고 B는 다해서 5B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10대 9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봐봐. A랑 B랑 뭐 해야 되겠어? 같죠. 그지? 그래야지 10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에다가 B라고 써줘. 이렇게. 응? 괜찮지, 그지? 자, 그 다음 여러분. 얘는 다는 있지? 전체 분자가 5개인데 Y는 9개가 있어야 된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지금 B를 그냥 1로 지금 놓고 들어가주면 돼. XY와 XY2가 있는데 Y를 9개가 되면서 전체 부피가 5개가 되려면 1, 4 이렇게 들어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Y가 총 9개가 되지. 저거 바로 안 보이면 그냥 여기 X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알겠지? 그래서 X 찾아버리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게 1개, 4개 이렇게 되고 전체 원자는 2, 여기는 12.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됩니다?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랑 B는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X는 14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원자는 B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XY가 15 W일 때 XY2는 얘는 16 W꼴이 됩니다. 같은 수에 해당하는 질량비가 분자량 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Y 하나 얼마 나와요? W. X는 얼마? 14 W. 그러니까 원자량 비는 14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8대 7은 말이 안 되죠. 답은 기억 디귿이야. 이렇게. 괜찮지, 그치? 됐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까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9, 여러분 얘는 10번 문제래요. 쉽단 얘기죠. 그치? 번호, 문항 번호가 어려운 번호가 아니잖아요. 자,
AB 분자가 있는데 1리터만큼 있다. 그냥 분자가 한 개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원자는 대에서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그지? 그러니까 n을 2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2 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 얘는 2분의 3. 그렇죠. 얘는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분자당 원자가 3개짜리니까 얘는 그러면 2분의 1개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2분의 3이 되겠지. 됐죠, 그치?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에 x는 2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2분의 1입니다.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 여러분. ab 하나가 14W, ab2는 2분의 1개가 11이니까 한 개일 때는 2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이 뭐 하나 차이나? b. 그 b는 원자량 얼마라고 잡아줘? 8. 그치? 맞아. b가 8이니까 a는 얼마라고 잡아줘? 6. 그래서 a랑 b의 원자량 b는 6대 8이니까 원자량은 b가 a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자, 1g에 들어있는 a, 이거 나왔다. 1g에 들은 a 원자수.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여러분? 14분의 a가 하나짜리다. 그지? AB2는 22분의 a가 하나짜리다. 그러니까 AB가 AB2보다 큽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야. 이렇게. 괜찮지? 됐죠? 이번에 이제 다음 문제. 이번에는 10번. 10번도 이런 문제 풀 시간을 살짝 줘볼게요. 지금 요 프린트는 몰과 관련된 숙제인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새로 나온 마더텅이야. 2026년도 대비 알겠지? 그래서 문제가 오늘 풀어준 문제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총 63문제. 알겠죠? 다 풀어와야 됩니다. 우린 고3이니까.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친구들은 모르겠죠. 우리 벌금제가 있어요.
숙제 안 해오면 벌금을 걷어요. 10,000원이에요. 어? 그래서 벌금, 돈으로 때우지 이런 애들이 없어요. 어? 숙제를 다 해와. 어? 10,000원이 크죠? 그지? 자, 용돈에서 10,000원씩 깐다고 생각해봐. 엄청 큰 거야. 한 달이면 40,000원 까야 돼. 어? 그러니까 꼭 해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야. 선생님 그렇게 어렵게 안 살아요. 알죠? 그러니까 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숙제 해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거든. 잔소리를 해도 안 먹혀. 안 먹혀. 돈이 제일 확실해. 응? 그러니까 꼭 해가지고 와. 자, 다 풀었어,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보시죠. y 원자수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7배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이게 왜 나를 먼저 보는 게 좋냐면 여기도 y가 4개씩 들어있고 여기도 y가 4개씩 들어있습니다. y가 분자당 동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4니까 여기는 y 원자가 다 해서 16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쌤, 아니 8, 4, 32죠. 이러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전체가 4개라고 볼 거니까 1개 있으면 3개야. 무슨 알겠죠? 그죠? 얘가 2개면 얘는 또 2개가 되는 거야. 어떤 수로 존재하더라도 y는 무조건 16개밖에 안 되는 거야. 2번 곱하면 안 돼. 응? 알겠지? 그래서 y는 다 해서 16개가 존재하고 8분의 7배라고 했으니까 y가 14개가 있어야 돼. 괜찮아. 근데 여러분 전체 부피가 5니까 총 분자는 5개거든? 5개를 가지고 14개를 만들려면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면 8개랑 6개니까 14개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X원자분의 Z원자가 가는 여러분 X원자가 2개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 Z원자는 3개가 들어있는데 가가 나의 6배라고 했으니까 나에서의 X분의 Z원자수 비를 알아보려면 여기다 6분의 1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여기는 몇 분의 몇이 됩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원자가 4개, Z원자가 1개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얘가 하나 있으면 돼. XY 포즈가. 그러면 Z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얘는 3개가 있으면 되고. 그럼 X는 다 해서 4개, Z는 1개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됐지, 그치? 가에서 Z의 질량은 4.8g입니다. 여러분 Z가 돼서 3개가 있습니다. 3G가 4.8. 그 Z 하나는 1.6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 이제 X, Z 원자량, Z는 1.6이라고 잡아주면 되고요. 이제 X 원자량 구해보러 가겠습니다. 가는 X가 다해서 2개, Y는 다해서 14개가 있습니다. 요거의 질량이요. 8.6g에서 Z 질량 4.8을 뺀 것만큼이죠. 그 8.6 빼기 4.8 이게 얼마가 됩니까? 3.8. 그죠? 요게 3.8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럼 나에서는 X가 다해서 4개, Y는 다해서 16개 이렇게 되죠. 자, 8에서 Z 하나가 1.6이니까 8 빼기 1.6은 얼마가 되줍니다? 6.4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지? 여기다 그냥 2배 해버릴게요. 4x 28y는 여기는 2배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7.6이다. 그러면 12y가 1.2가 되는 거니까 y는 얼마 여러분? 0.1입니다. 자, y가 0.1이면 자, 여기서 할까요? 자, 여기 얼만큼이 되네요? 1.6.
넘겨주면 얼마가 남습니까? 4.8.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x는 1.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치? 그래서 자, x 원자량은 1.2. 나에서 x, y4의 질량은 여러분 x 하나가 1.2, y가 0.1이니까 요거 하나가 1.6이 되는데 3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w는 4.8 이렇게 되는 거죠. 4.8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답은 3.6입니다.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오늘은 여러분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 꼭 복습 꼭 먼저 하시고, 이거 몰 문제 프린트 꼭 다 풀어야 돼요. 선생님 돈 걷기 싫어요. 알겠죠? 그거 꼭 풀어갖고 와. 자, 고생했어 여러분.